오늘은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외국인이나 기관 쪽 수급이 그러니까 연속성 이어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사실은 시장 주도했던 반도체라든지 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상당히 조금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반도체만 주춤한 게 아니고 조선도 좀 주춤하고요. 방산도 좀 주춤합니다. 그 주춤한 수급들이 어디 가냐 봤더니 생각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뭐 KTNG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일종의 가치주 성격, 뭐 강원랜드라든지 이쪽으로 수급이 일부 그 쏠림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고 상당 부분 또 2차 전지로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 수급 현황을 좀 가져와 봤는데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 순매수 1등이 2차 전지의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만 804억을 샀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가장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요거 띄워주실 건데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은 뭐 그렇게 수급이 좋지는 않은데 기관 쪽에서 최근에 좀 사고 있고요. 네, 기관에서 좀 사고 있고 근데 어디가 사냐가 중요한데 LG에너지솔루션을 보면 보험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장기성 물량이 사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마찬가지로 투신이나 뭐 사모펀드 쪽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사는데 그렇게 포스코홀딩스는 연기금이 그렇게 LG에너지솔만큼 공격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삼성 SDI가 뭐 수급이 셀단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삼성 SDI조차도 외국인은 안 사는데 기관은 삽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뭐 투신, 보험, 연기금 아무튼 이 금융투자 단기 트레이딩성 물량 말고 보험이라든지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상업펀드 이거 중장기 물량이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들어오고 진짜 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주가 탄력도는 가장 좋은데 아직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들어온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LG화학 외국인이 2조 넘게 팔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관이 6,500억 정도를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 사고 있는데 LG화학 욕은 엄청 먹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미친 듯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많이 부진해가지고 10만 원이 깨졌는데 대주전자재료는 특징적으로 뭐 아주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아주 작은 그 시총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지금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NT인데 장비회사 PNT가 외국인 기관 최근에 3일 동안 연속 순매수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아직은 LG엔솔에 또는 LG화학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수급이지만 그래도 장비나 소재단으로 약간의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기관이 반도체를 많이 비워놔서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나 많이 판 줄 아세요? 하이닉스가 1월 달부터 원래 3조 넘게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 잔고 보니까 3,700억인가? 2조 넘게 팔았어요. 하이닉스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그럼 그 판 거를 현금으로 들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딘가 빈집 그 기간의 빈집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 빈집 효과 대표적으로 있는 데가 지금 요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자금이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괜찮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바닥 구간이라는 인식이 솔솔찮게 나오는데 명확하게 바닥 구간이라고 나오려면 사실은 2차 전지 숫자까지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숫자가 같이 좋아지는 거가 확인이 되면 말 그대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뭐 포스코 홀딩스에 이렇게 딱 국한되지 않고 확산세. 아까 포스코 퓨처엠은 별로 안 좋았고 또 뭐 삼성 SDI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산세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가 궁금하실 건데 그 시기는 사실은 저는 3분기부터는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봤는데 3분기에는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3분기에 드라마틱하게 실적 개선이 나오는 업체들이 그래도 있다. 당장 3분기 아니나 다를까 3분기에 가장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개선이 좋아질 거라고 딱 판단이 드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다음 분기에 좋아지는 거는 LG엔솔하고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당장 가장 좋아질 것 같고요. LG화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전체 그 가동률이 57%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3분기에 57%대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3분기에는 70%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첨단 생산세 공제 받는 금액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혹자는 첨단 생산세 공제를 뺀 영업이익을 말해야 되는데 미국 가서 조 단위로 공장 지은 건데 왜 그걸 빼고 얘기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엄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이니까. 그래서 그 IRA 관련된 첨단 생산세 공제가 올해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2조 넘게 이익이 찍힐 거로 보여요. 첨단 생산세 공제 이익만. 네. 그래서 아무튼 4년 3분기에 예상되는 그 배터리의 일단 물량 늘어나는 거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5% 정도 물량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게 당연히 실적에 반영될 거고, 가격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배터리 가격. 근데 배터리 가격이 빠진 게 더 오르진 않아도 빠진 것만 멈춰도 LG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실적이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의 하락세가 멈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질문 주시겠지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배터리 가격 빠지는 게 2차 전지 업종에서 절대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폭증할 때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랑 기초 석유화 가격이랑 비슷해지는 똑같아지는 그 그리디 페리티 구간이 딱 도달하는 순간 신재생이 폭증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휘발유차의 엔진 가격이랑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의 그리디 페리티 구간이 지금 점점 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폭증하는 구간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25년도 말,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잡으면 26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미 배터리 가격이 상당 부분 내려와서 내연기관차와 가격적인 경쟁력을 LFP 3원계 양극재 따지지 마시자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3원계 배터리든 LFP 배터리를 쓰든 배터리 자체를 쓴 전기차의 경쟁력이 휘발유차의 가격 경쟁력하고 이 너무 중요한 얘기에서 얼마나 이 원가의 차이가 있냐에 봤을 때 상당 부분 전기차가 싸지면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휘발유차의 가격 경쟁력을 이제는 성능 이런 걸 떠나서 가격으로 붙어도 휘발유차랑 한번 해볼만 하게 된 상황이 온 거고, 그게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25년 말이나 26년 초가 될 거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스타트를 끊을 것 같고요. 3분기. 전체적인 실적 확산세는 현실적으로는 내년 1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필두로 삼성 SDI까지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 바로 ESS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ESS는 재생에너지가 무조건 설치돼야지만 ESS가 혜택을 받을 거냐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IRA 그 법안에 따르면 IRA 혜택 대상은 재생에너지랑 연계하지 않고 그냥 ESS만 설치해놔도 IRA 혜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가 미국 가서 ESS, 그것도 LFP ESS가 아니라 3원계 NCA ESS를 수주 1조 넘게 받았거든요. 그거 삼성 SDI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건데, 그게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LG엔솔도 지금 ESS 관련돼서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캐파를 늘리고 있거든요. 다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국 시장한테 뺏겼던 ESS 시장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하고 있고요. ESS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냐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블룸버그 이거 뉴 에너지 파이낸스 여기가 굉장히 전기차하고 ESS 관련된 데이터를 좀 객관적으로 하는 데인데, ESS 시장이 글로벌로 매년 22% 정도 성장을 해가지고요. 2030년에 137기가와트까지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 9%, 풍력이 7%니까 그거보다 훨씬 압도하는 성장이고요. 전체 글로벌이 지금 22%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미국이 얼마나 성장 나오냐? 미국은 연평균 30%씩 넘게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하고 ESS 비용이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ESS에 LFP 배터리든 NCA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배터리가 ESS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ESS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 배터리에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니까 그러면 LG엔솔이나 삼성 SDI 모두 ESS에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략적으로 전기차에 집중한 나머지 ESS를 안 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ESS가 커지면 당연히 삼성 SDI가 LG엔솔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삼성 SDI, LG엔솔에 들어가는 밸류체인도 전기차라는 캐즘 우려 때문에 잠깐 성장이 둔화된 전기차를 ESS가 좀 벌컥 보존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긴 하겠지만 LG 엔솔과 포스코 쪽에서 먼저 좀 흐름을 잡아주는 네, 거고 맞습니다. 점점 확산이 된다. 네네. 그렇게 하고 또 ESS라는 네네. 또 확산 거기까지도 그렇죠. 밑- 에너지 저장 장치가 LG 엔솔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삼성 음. SDI까지 같이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상당 부분 중국이 ESS를 다 지금 시장을 다 뺏어갔거든요. 그 전에는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전기차 집중하기 전에는 먼저 ESS 시장에서 잘했습니다. 네. 근데 전략적으로 전기차를 한 건데 ESS가 이제 돈이 되니까 다시 삼성 SDI나 LG엔솔도 ESS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 오려고 하고 있고 실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그 매크로 이슈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경기 침체 이슈인데 네. 9월에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 2차 전지 섹터가 네. 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하면 다 제약바이오만 생각하시는데 왜 금리 인하 수혜주냐면 2차 전지 회사들은 엄청나게 자본 투자를 하잖아요. 네. 캐펙스 투자를 하잖아요.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지금 금리 다 자본 이자 내고 조달에 있는 들어가는 거. 거 다 이자 금리 내잖아요. 그게 싸진다는 얘기는 자본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금리를 적정 수준을 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막 비컷 얘기하잖아요. 네. 비컷이라는 게 0.5bp 이상 0.5포인트 0.5% 이상 내리는 건데 그럼 0.5% 이상 내린다는 금리의 의미는 경기가 진짜 침체구나. 경기 상황이 진짜 안 좋구나. 그렇게 보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나오면 결국은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거니까 저는 0.25 정도 0.25bp 정도 인하하는 거는 적정 수준의 그 전기차 회사나 배터리 회사의 그 자본 조달 비용이 떨어지는 거니까 긍정적인데 과도하게 금리를 낮춰서 경기 침체가 나오는 상황으로 아예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실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집다음으로 가장 큰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게 내구재니까 자동차니까 사실은 자동차가 안 팔릴 확률이 높을 건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이 전기차가 가진 다양한 그러니까 휘발유차가 못 가진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전기차를 들어갈 때 들어가는 운용 비용 그러니까 전기차의 토탈 운영 코스트 TCO하고 휘발유차의 토탈 운영 코스트가 전기차가 더 싸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약간 퀘스천 마크 붙었던 거는 테슬라가 가격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똥값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화재 사건까지 나면서 전기차 재고 물량이 쌓여서 그런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만 전기차 재고가 그렇게 엄청나게 쌓인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가격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도 전기차의 그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나오면 중고차 가격도 제값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계속 좋아지면 금리 인하가 25bp를 하든 50bp를 하든 소비자의 선택을 얻을 것이고 전기차 관련된 지금은 25년, 26년, 27년까지 계속 엄청나게 캐펙스 투자를 하는 상황이니까 캐펙스 투자하는 입장에서 금리 떨어뜨려서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 이런 회사들이 그 캐펙스 투자 엄청 하는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삼성 SDI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훨씬 그 금리 인하에 2차 전지가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국내 이 배터리 회사들의 가장 핵심 수요처인 북미거든요. 네. 북미는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해도 아주 합리적으로 보는 거는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평균 30% 이상 성장 나올 거고 북내 배터리 셀 3사가 이미 북미에서 합산으로 치면 628기가와트거든요. 이게 지금 뭐 축소되고 줄어든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 수치를 가져왔는데 628기가와트 중에 싹쓸이에요. 우리나라 그 한국 기업들이 북미에서 58%에서 65% 정도까지 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차지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어제 그 흥미로운 그걸 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이 중국의 강력한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CATL이나 BYD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 표 딱 보시면 딱 명확하게 정리돼요. 요거 한번 표 보여드릴게요. 네. 흥국증권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IEA랑 흥국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요. 전기차 침투율에서 이미 50% 가까이 된 중국은 그리고 이미 20%가 넘은 유럽은 침투율이 급격하게 둔화된다는 거거든요. 둔화된다는 거니까 그만큼 목에 찬 거라는 겁니다.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 특히 중국은 요거 38%를 넘었습니다. 지금 40 몇 프로가 되는 거니까 중국은 유럽 요것도 산업자료에서 갖고 온 거 산업자료 연구원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중국은 유럽이고 한국 미국 중심으로 공격적 증설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유럽 시장조차 중국이 다 못 뺏어가요. 왜냐? 만만치 않게 아까 628기가와트의 절반 이상이 넘는 아까 얼마였죠? 358인가? 358기가와트 정도 수준에 이미 우리가 캐펙스를 엄청나게 유럽에도 지어놓은 거죠. 네. 지어놓은 거고 그리고 유럽에 이번에 벤츠가 화재 사건 터지면서 BMW랑 아우디랑 폭스바겐이랑 스텔란티스가 이거 중국산 배터리 썼다가 이거 회사 무너지겠는데? X 되겠구나. 이거 회사 진짜 말 그대로 X 되겠는데? 딱 감 잡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재미난 게 딱 화재 나오자마자 가장 자신 있게 발표한 게 아우디가 우리는 100% 다 국산 배터리 씁니다. 현대기아차도 죄송하지만 우리 코나 그거 전 모델 빼고는 다 지금 현대기아도 국산 배터리 씁니다. BMW 우리는 다 고가형은 다 삼성 SDI만 쓰고요. 아주 저가 일부 차종만 CATL 거 씁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기운이 배터리 업체를 좀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냐면 이겁니다. CATL하고 BYD가 마치 유럽하고 미국에서 LG엔솔 못지않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증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CATL의 유의미한 성과를 이거 너무 중요한 표예요. CATL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지역은 어디다? 북미하고 유럽이 아니라 중국하고 신흥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 아닙니다. 100% 다 자국산을 쓰잖아요. 신흥국인데 신흥국은 우리의 타겟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CATL의 지역별 시장 점유율에서 올라가는 거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신흥국입니다. 동남아 이런 동남아에 네, 맞아요. 유럽하고 미국은 꺾이고 있어요. 계속 꺾여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유럽하고 미국에서 탈중국화 플러스 뭐하죠? 엄청난 관세 때리기를 하잖아요. 유럽도 상계 관세 19%에서 30%, 캐나다 100% 관세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있던 가격 경쟁력까지 잊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캐펙스 투자를 CATL이나 BYD가 공격적으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공격적으로 했다 쳐요. 그 공장 가동률 잡고 그 공장 가동률 잡았는데 수율 얼만큼 나올 거고 그러면 유럽에서 북미에서 그 높은 인건비와 그 높은 전력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중국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져갈 거냐 저는 그건 굉장히 퀘스천 마크라고 보고요. 마치 유럽에 나가는 거는 이미 유럽에 있는 완성차 회사들은 합작으로 하는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갖다 파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너네 우리 공장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인력 써서 하라는 건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이미 유럽하고 미국에
적자 봐가면서 이미 진출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강조하는 중국의 그 LFP 배터리하고 NCM 배터리의 스프레드, 요건 ICC 자료인데 ICC하고 흥국증권 자료인데요. 스프레드 가격이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LFP 가격 요거 점선에 있는 거 LFP 가격 떨어진 만큼 NCM, NCA 배터리도 엄청 가격이 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당장 이제 올해 말부터 관세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 중국 전기차의 그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